네, 뉴제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잠시 중국장 출발을 좀 볼까요? 오늘 상해종합지수 현재 0.7%대 하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0.8%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초가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장은 현재 1% 초반대 낙폭을 보이네요. 1.2% 정도의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현재 6.94위안대 정도 레벨인데요. 등락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달러원 환율은 반등을 합니다. 또 1128원 90전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위안화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장은 0.7% 내외의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것 이야기 드리고요.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뉴욕장 흘렀던 것에 비한다면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날이기는 한데요.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보죠. 유니버스 종목들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부진할 때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 게 테마주가 오르냐 마냐를 봅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테마주마저 오르면 그건 개인들은 정말 힘든 장이거든요. 오늘은 뭐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하지만 이유 있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정말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유니버스 1등 종목에서 또 1등 주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광약품 요새 단골 손님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요 지지라인 돌파 이전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6%가 증가했었고요. 자체 개발 신약인 당뇨병 치료제 MLR1023과 파킨슨병 운동장애 LID 치료제 기술 수출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새 기술 수출하면 귀가 쫑긋해지죠. 부광약품도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제약회사지만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어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실적 좋았고요. 가치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121선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의 경우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것 때문에 살짝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지난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지난번에 121선 돌파 후에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도중에 수급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면 계단식의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좀 이따 보겠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일단 사실 이슈가 있었죠. BMW 관련돼서 있긴 했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8%가 증가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AS, 금융, 임대, O2O 등 자동차 판매 대비 고부가 가치를 지닌 사업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BMW에서의 악재를 많이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 증가했죠. 반도체 관련 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실리콘 사업 부분도 있고 세라믹 사업 부분도 있는데 동사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 선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빠지다가 요즘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사모으는 게 보이는데요. 아마 실적 개선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멘텀에서 보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물론 4%대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수급적으로 요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관련된 규제정책 완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주가도 롱텀 차트상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큼 상당히 저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W생명과학, 엔집캠 생명과학 두 종목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왔고요. JW생명과학은 3분기 영업이익이 70억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제약주 중에서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죠.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시에 지수 편입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급성 방사선 증후군 ARS 임상 이상 개시를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호중구 감소증과 관련된 임상 이상은 중간 결과가 올해 안으로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뭔가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주가도 쉬어가다가 살짝 반등, 매물 구간 거치고 반등하는 패턴이라서 안정적인 수급 유입과 함께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어제 급등주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좀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 겁니다. 네. 실적이 3분기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제로투세븐도 그런 뉴스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그런 확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어제 크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펀더멘털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유아용품 관련주 중에 하나이고요. 삼진LND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추천 종목 바로 볼게요. 어제 우리산업 그리고 웹젠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산업은 여전히 굉장히 강해요. 네. 일단 전기차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이루겠죠.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크게 올라간 건 없었기 때문에 산업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과 함께 충분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가지고 나왔었고요. 네. 또 이 약간 지금 매물 전고점 33,000원 구간을 뚫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게 1차 36,000원, 2차 39,000원, 손절가는 3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웹젠인데요. 네. 웹젠의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실적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11%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손절가를 좀 길게 잡고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렸죠. 오늘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은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1, 2차 정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 19,000원, 2차 25,500원, 손절가 15,5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산업, 웹젠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손절가 좀 길게 잡았던 두 종목이었죠. 오늘 새로운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두 종목 다 1등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잉글우드 랩도 추천을 드렸지만 이런 잉글우드 랩을 인수함에 따라 이런 미국 시장 진출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내년에는 중국 핑후 법인 신규 캐파 확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캐파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얼마냐면은 32,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상승 가능하겠고요. 32,000원 이탈한다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고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화장품 산업이 그동안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이지 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1, 2차 목표가 정도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37,000원, 2차 4만원,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삼진LND 같은 경우 역시 1등 종목에 있었고 최근 핫한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삼진LND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전체 물량의 70%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힘입어서인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60% 증가한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기자전거나 무선 청소기, 무선 선풍기 등에도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S에는 한 대에 700여 개의 원통형 배터리가 바닥에 설치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다는 측면에서 소형주긴 하지만 공략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시 목표가 1차적으로 2,500원, 2차 2,800원, 손절가 2,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삼진LND 이렇게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1차 37,000원, 2차 4만원, 손절가 32,000원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드렸고요. 삼진LND는 1차 2,500원, 2차 2,800원, 손절가 2,050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고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뉴지스탁 일기예보는 여기까지 할게요.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